자, 이주환 교수입니다. 재밌는 물건이 하나 캐치가 돼서 설명드리고, 저희는 이건 조사하다가 기각시켰는데 조금 말이 안 되는 금액에 낙찰이 됐고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6억 9천짜리인데 6억 1200짜리 1900짜리인데 1억 9천4백에 나오니까 1억 9천에 낙찰이 됐죠. 저희 쪽에서 이제 스터디 하시는 분이 물건을 찾았고, 제가 운을 띄웠더니 이 중에 누군가가 욕심나서 받았는지 아니면 딴 사람이 받았는지 난 이거 모르겠어요. 근데 이 물건이 대지인데, 대지 물건 상세 대 뭐 얼마 뭐 써 있고, 그 중에 지분으로 12.384평이 나왔습니다. 본권 토지 매각이 토지만의 매각이며 현황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다. 확인 바란다. 근데 뒤에 보면 토지이용 계획서상에 시장으로 지역지구 지정되어 있으니 관련 모든 재반상에 대해서 확인 잘 해보고 잘 알아서 해라 써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원하는 것만 눈에 들어오고 모르는 건 무의식 중에 거부하게 돼 있어요. 다 동의하시죠? 이거 보시는 분 대부분 확 떠오르는 거 있죠? 있습니다. 눈에 콩꺼풀이 끼어서 결혼할 때 다 좋아 보이죠? 결혼하면 콩꺼풀 확 벗겨지잖아요.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내가 원하는 코드로 좋아 보이니까 실수하는데, 이게 지금 뭔가 이 자리가 지분으로 받으면 법정지상권 문제가 지루청구 뭐 이런 생각하는데, 여기는 얘기가 조금 달라요. 여기는 구분소유적 관계로 시장이라고 돼 있다고. 시장, 도시기술의 시장이에요. 그럼 옛날에 지금의 시장은 도시기술로 시장이 있다면 수용을 하고 이런데 뭔가 만들어요. 근데 옛날에는 못 살고 못 먹을 때는 그냥 시장을 만들면 재래상가 시장이 됐고, 이 시장에 상인들 들어와서 장사를 할 때 여기를 누가 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시장 상인들 밑에 장사할 수 있게 시장 공간 두고 위에다 집을 지어서 일종의 옛날 구닥다리 주상복합 아파트가 돼요. 제가 대전에 변동 살 때 변동 사거리에 변동시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상가들이 있어서 밑에는 1층은 상가고 2층부터 3층, 4층은 주택이었거든요. 이게 옛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는 지금만 같아도 시장을 누가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면 분양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 이때는 그런 게 없었고, 이때 건물을 짓게 되면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를 가져요. 즉 민법적 등기부 등본은 어떻게 해요? 공유지만 위에 건물과 밑에 시장에 있는 점포를 받은 사람이 구분 소유적 관계가 안 되니까 어때요? 구분 등기가 안 돼요. 집합 건물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공유지만 15평, 6평 대지권, 22평, 8평 대지권 이렇게 갖고, 그러지만 내부적으로는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수도권에서는 어디가 그러냐면 수원 역전 앞에 있는 그 뒤에 상권이 있어. 족발집 유명한 집 있습니다. 거기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로 이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가 정비사업을 통해서 뭔가 개발된다면 좋지만, 사실 이게 도시계획설로 들어와 있다 보니까 도시계획설에 대한 얘기로 따질 때 정비사업도 쉽지가 않습니다. 민간이 갖고 있는 땅이나 건물에 정비사업이 되지만 도시계획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 과거법엔 이런 게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이 되는 시장에 구분소유적 공간계를 이룬 것들은 현재는 이런 게 없지만 과거에 못 살고 못 먹을 때 그런 규정이 나온 거고, 그런 상태에서 위에 건물은 건물대로만 뭔가 일이 있어서 넘어가고 대지만 나왔다가 이 대지만 다시 이게 대지만 경매로 나왔다면, 결국 이거 낙찰받은 사람은 어때요? 감정평가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만 나왔잖아요. 그럼 구분수적 공간에서 토지만 따로 팔렸고 건물은 안 나온 거예요. 그럼 낙찰받게 되면 이 건물에 대해서는 이 얘기를 가만히 볼 때
원래 구분수적 공관계를 할 때 토지와 건물이 세트돼서 구분수적 공관계가 된 것도 있고, 건물은 건물대로 다 팔고 토지도 그 구분수적 공개를 팔 때 보는데 비율이 많아서 토지가 남았다면 이 토지는 그냥 건물 짝이 없는 토지예요. 문제 이해되시죠? 그럼 이 땅을 받은 사람은 건물에 대해서 짝이 없으니까 법정상권 청구도 안 됩니다. 만약에 건물 짝이 있고 토지 짝이 있다 이렇게 맞다면 요거 받는 그 사람은 건물에 대한 법치권 지료 청구가 되지만 이거는 외기록이에요. 그 당시에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땅이 부수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런 땅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지금 요거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소유적 공관계에 대한 얘기로 요 시장에 있는 이런 게 있다면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는 지료 청구도 못 하는 거고 그냥 이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일부 사도 있는 걸 지분 나눠 가진 거니까 편안해지는 거죠. 문제인지 아시죠? 이게 옛날에 나왔던 얘기고 옛날에 그 당시에 있었던 못 살고 못 먹을 때 그런 내용 때문에 있었던 그런 제도적 질서, 구분소유적 공관계 시장을 모르면 이게 현재 민법적 개념의 법치권으로 본다면 법치권으로 지료 청구한다, 건물을 뭐 흔든다 이런 게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거 모르면 픽살이 나서 엄청나게 잘못 투자할 수 있는 건데 누가 여기다 1억 9천 투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잔금을 안 냈다면 깔끔하게 1,500원 교육비 떡 싸먹었다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내 일반적 지식 말고 다른 지식이 있다면 그거는 내가 모르는 영역이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유튜브나 카페에서 이거 보시는 분들이 다른 각도에서 있다면 글 올려주시면 제가 연구해서 내가 잘못했다면 다시 수정해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